21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와 진영은 막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네거티브 공세와 고발전 수위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남은 선거전 전략과 최종 변수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대선 마지막 휴일 유세입니다. 내일 최종 유세까지 각 후보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강행군을 펼치는데요.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또 마지막 선거 전략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고향인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어요. 이어서 이제 대구, 울산, 부산 등 이제 좀 험지죠. 영남 지역을 돌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은 수도권을 돌 예정이고요. 마지막 유세는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뭐 계엄령 해제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 상징적 장소인 여의도에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이처럼 이제 뭐 정권 교체론 이거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또 성장 회복과 같이 이런 걸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세를 굳히려는 그런 데 주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우세를 굳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추격전을 벌이는 김문수 후보는 어떤가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는 중도층, 그다음에 부동층 아직까지 어느 후보를 찍을지 이걸 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반 이재명을 내세워서 이들 중도층, 부동층 표를 흡수를 해서 막판에 한번 역전해보자 이런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남권, 그러니까 이 텃밭이라는 영남권에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올려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로 단일화하자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강원도, 경북 이 지역을 집중 공세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뿌리라 할 수 있죠. 성남시 여기에 집중 유세를 네. 하면서 반 이재명 정서 이걸 좀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대통령 띄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선동 경제다. 자신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경제다. 이런 지금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양당 후보에 이어서 또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그리고 2030의 마음을 좀 잡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죠. 경기도 이제 화성시 동탄 여기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3자 구도였어요. 여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좋은 추억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탄 모델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번에도 좀 세대 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런 이제 집중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죠. 서울역에서 이제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누구를 찍을지 아직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에 지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이 즉각 차단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원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을 중지하는 이런 당원 개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윤석열 당신이 이런 개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까지 했어요. 이에 앞서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이제 대독한 호소문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도록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국가 정상화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후보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본질이 윤 전 대통령의 아바타란 이 점을 온 국민이 꿰뚫어봤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제 공세의 고삐를 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이렇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모두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이 네거티브 공세로 좀 치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난 세 차례 대선 TV 토론이 좀 이렇게 정책 대결의 장이길 기대를 했지만 네거티브 전술의 장이었다 이런 인상을 주어서 좀 비판이 줄을 이었는데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좀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다시 이 네거티브 공세에 지금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극우 성향의 이제 교육단체가 네, 있는데 리박스쿨이었나요? 그렇죠. 네. 리박스쿨이 여기가 이제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운영을 했다 이런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고리로 해서 지금 공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연관성이 없다 부인하고 있지만 이 단체의 대표가 윤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정책자문위원을 한 것으로 이력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전 안동 유세에서 이런 댓글 조작은 내란 행위다. 국민의힘이 확실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촉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 김문수 후보와 그 이박스쿨 거기가 무슨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걸 했는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를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죠. 또 김문수 후보는요. 안에 이제 설란영 여사가 진짜 노동자고 김문수 후보 대학 출신이었는데 이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대통령 후보의 아내까지 오르게 됐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일종의 학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한 거죠. 학벌이 높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일단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제 유세에서 한 겁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안 보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죠? 그거는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예,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가 이제 법카 유용 혐의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 이것과 대비되는 이제 설란영 여사의 모습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대비를 시키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지금 역공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죠. 장남의 성적 표현을 이제 조작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또 자신에 대한 지금 의원직 제명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심한 강한 독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고발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발전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막판 선거전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또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이제 처벌받은 불법 도박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 이러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이 후보의 가족의 불법 포탈 혐의 이것을 갖다 수사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댓글 조작 의혹 그 단체 그 대표가 그러니까 TV 토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막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예시까지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자를 지금 고발을 했고 오전에 선거 대책위원회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역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가족의 도덕성 논란 여기에 또 그 댓글 조작 등 그 내란 세력 심판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서로 맞부딪히고 그러면서 지금 고발전이 최고조 수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게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도 또다시 좀 도마에 올랐는데요. 계속해서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 이제 배우자 대리 투표가 네네. 있죠. 그리고 투표용지가 또 외부로 반출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란에 이제 기표가 된 용지가 이제
봉투, 그러니까 거기 뭐 회송용 봉투죠. 거기에 네네. 담겨졌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건 자작극 의심이 있다 뭐 이렇게 반박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틀 동안 이루어진 그 사전 투표에서 뭐 부정선거 의혹 신고 건수가 한 수백 건에 이르렀어요. 중앙선관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 관련 얘기 짧게 들어보시죠.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이제 소쿠리 선거로 좀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갖고 이번 선거는 정말 흠결없이 치르겠다 이런 게 이제 중앙선관위의 약속이고 다짐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연불에 그친 감이 네.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전제돼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특별감사관제가 도입돼서 좀 외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 같은, 뭐 앞으로 대선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는 마무리됐고 모레 최종 선거까지 본투표까지 끝나고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사전 투표와 최종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유불리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선거란 게 뭐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 그것을 막 최대한 해서 이제 뭐 투표장으로 보내서 투표하는데 이게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 자기 지지층의 그 어떤 지역별, 연령별 이런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은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역대 대선이라든가 대선을 또 투표율 그 결과를 지켜보면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할 때, 네. 또 막판까지 네켓네 게임, 그러니까 박빙 게임이 전개될 때 이때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진영이 더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투표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뭐 각 후보 진영 뭐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 제거에 아주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죠. 네, 사전 투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최종 투표율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통한 막판 단일화 가능성 이틀 남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뭐 한다고 해서 그 지지율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하고 또 재국민 투표한 유권자 수가 전체 유권자 수의 한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20, 30대 젊은 층들이란 네. 거죠. 이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지금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한 55% 정도만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효과가 이제 아주 뭐 100%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은 네. 예, 그렇죠.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25%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나머지 18%죠. 거기는 이제 뭐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득표율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보수 결집이라는 게 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그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대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기간 최종 변수라고 하면 뭐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 결집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 이게 이제 막판 변수가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또 남은 변수일 텐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 후보 또 후보 진영 뭐 큰 말실수를 하거나 망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최고조로 이르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대선이 그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네. 대통령 파면 이것으로 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전체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은 변수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막판 전략 그리고 최종 변수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